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우리 사회의 안보를 중요시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국가 성장과 발달 과정,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요즘은 멘붕이 더 심하게 왔다. 북한은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이 갑자기 저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그 중에는 그런 이 정통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사람들 중에 보수하는 꼬라지, 보수 정권 9년이 보기 싫어서 무능하고 부패하다 어쩌다 핑계를 대면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찍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이 낫다 하고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지지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의 미련을 가졌다가 이제는 보수가 끝나버렸구나, 요즘 보수의 질이 멸렬한 모습과 문재인의 대북 드라이브를 보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도 나는 보수고 앞으로도 보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완전히 고립되고 내가 줄 잘못 서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닌가, 내가 그동안에 길거리에서 고생한 게 다 헛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가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 철수하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미군은 자기들 필요 때문에 있는 거지 한국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한국에 있을 수 있다,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권을 지지하거나 좌편향의 사람들한테 딱히 대응할 논리가 부족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보수의 그동안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이나 논객 역할을 수행해 온 사람들이 요즘 이제 미북 평화협정을 인정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친미 국가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그것까지를 부정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를 특정한 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사람 이름까지 열거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의 지금 권력자들 몇 명의 행태에 따라서 당신이 가져온 보수의 가치관은,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떠들어왔던 가치관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결정했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내 사고, 예를 들어서 저는 55입니다. 55년간 가져왔던 내 사고, 이것은 나름대로 엄청난 시행착오와 공부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사고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트럼프가 내 기대하고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내 사고가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대세에 맞게 사고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황장수가 그런다면 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정치, 외교, 안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해왔던 내 말은 내 스스로가 다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깜냥이 감히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외교, 안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냐. 제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쉽게 폭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미국은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으로 포위해서 북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목에서 보면 밀리터리 액션이라고 부르는 블러디 노스 작전 같은 것이 다 뻥이지 않았겠습니까? 겁줄라고 했던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까?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의 정상적인 여태까지의 미국의 가치, 국가적 가치, 미국의 신념, 미국의 비전, 미국의 시스템이라면 북한과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리가 없다. 60%. 그 다음에 회담을 하더라도 깨질 가능성이 35%. 그리고 5%의 미세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마이클 그린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이 트럼프 주변에 아마 가족이겠죠. 다리를 제대로 낳은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를 끌어내어서 북한에 김정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과정에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고 폼피에오가 4월 1일 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뒤부터 급변하면서 사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김정은과 딜을 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고 싶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정상 국가로 와서 북한을 개방할 의사는 없다. 저 사람은 북한이 경제가 개방이 되고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가게 되면 쫓겨나야 될 사람이다. 자기가 죽을 일을 자기 스스로 왜 하겠는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 핵과 ICBM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미국의 선의를 믿고 다 포기하고 결국 나중에 지죽을 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미국 대선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트럼프의 입장을 살려주는 쪽으로 북한이 맞추어주고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쇼나 안 그러면 핵 반출 쇼를 하면서 미국 국민이나 전 세계 국민이나 하나마나한 유엔 같은 나라를 만족시켜주고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일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노벨상 받고 그러면서 지지율 올리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자기 취할 거를 취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지금 바꾸었고 그리고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처에 따른 제재 해제와 보상을 미국이 주려고 하고 그 돈의 상당한 부분은 한국이 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미국의 무슨 중간 선거에 대한 입장이 틀리니 맞니? 저는 지역적인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문제 제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중간에 선거에 저도 대통령직을 힘이 좀 빠졌을 뿐이지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은 아웃사이더고 이단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아마 지게 되면 지금 진행되는 부분과 더해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제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다 칩시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이걸 북한하고 딜을 안 친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6월 12일 하필이면 한국의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미국이 하는 이 쇼가 이제 쇼가 상당히 진행되고 쇼에서 나올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날 핵심은 뭐냐? 2020년까지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증거를 확실하게 미국에 보여준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풍계리 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달 말부터 북한에 있는 이 핵무기를 밖으로 서서히 들고 나온다라는 발표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마치 지 돈처럼 남의 나라 돈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떠맡겨서 북한 지원해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6월 12일 날 발표되면 6월 13일 날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야당들, 다른 야당들은 참패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진짜 미국의 보수의 모든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우방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피 흘려서 수만 명이 지킨 대한민국의 가치, 또 미국이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의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김정은하고 이렇게 쉽게 딜을 쳐서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트럼프가 트니까 전부 따라 틀어요. 그래가지고 다 찬양합니다. 보수에서요. 저는 좌파들이나 뭐 중도나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뭐 트럼프를 찬양하고 앞으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무슨 북한과 한민족이 되어서 잘 살고 이런 거는 가짜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보수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미국이 바뀌니까 이제는 심지어 미국하고 북한하고 딜 친 부분이 중간선거 이기려고 트럼프가 한 게 아니다라고 저한테 비판을 해요. 그럼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트럼프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믿는 사람은 저기 가서 다 줄 서서 태우세요. 나는 트럼프를 눈꼽만큼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가 말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입증이 될 건데 머지않은 시점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의 보수 가치의 원조입니까? 비조입니까? 오늘날 보수가 왜 이 꼬라지가 된 줄 알아요? 보수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보수 농객이나 리더들이요. 보수 지지층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위기에 빠져갖고 머리에 혼란이 왔다, 두렵다, 토론에서 이길 자신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요. 센 놈을 따라서 보수를 해와서 그래요. 이명박 때 보수하다가 박근혜 바뀌면 박근혜 보수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마치 한국을 구해줄 구세주인 양 따라다니다가 미국의 트럼프를 그렇게 찬양하다가 저 이스라엘 국기 든 거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면 또 이스라엘에 저한테 줄구창창해요. 그냥 이스라엘은 국가일 뿐이에요.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크고 미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죠. 근데 한국은 이스라엘을 찬양하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한국이 중동 국가들하고 얼마나 공산이 돈을 가지고 찢고 뽑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한국을 무슨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지 앞가름하기도 바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댓글 달아서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국의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국면에서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신념으로 가져야 될 가치지 이게 미국의 대통령 한 명한테 올인해서 가져야 될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딜 치니까 이제는 전부 트럼프의 마음을 이해하고 트럼프하고 딜 쳐서 우리가 북한이 미국하고 비핵화하는 거는 이해해야 되고 그걸 끝까지 반대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가 궁석해지면 이제는 그렇게 돌아서서 저쪽 편에 착 붙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의 대북 드라이브를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이 친미국가가 돼요? 웃기는 소리야. 북한은 중국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사라집니다. 제거돼요. 핀셋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이 키신저하고 사이 쿠슈너 이런 관계들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요. 무슨 무역 전쟁을 벌이듯이 쇼를 하고 하지만은 슬그머니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결정적인 뭔가 판을 벌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국하고도 일단 크게 떠들다가 벼랑전에 뭔가를 타협을 해서 딜을 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딜을 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하고도 그렇게 딜 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딜 치면 트럼프 김정은의 딜은 옳은 것이고 우리는 저걸 교과서처럼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제부터는 트럼프를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신념이 없으니까,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평초처럼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도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묵은 보수의 고질적인 한마디로 기득권주의, 또 힘센 데 붙는 줄서기 폐해입니다. 저는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는 종전선언으로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왜 있습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요. 전쟁 때문에 있는데 평화협정 안에는 불가침 내용도 들어갈 거예요. 서로 침략을 안 한다는데 그러면 평택 기지가 평택에 있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칩시다. 자,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금 28,500명, 현재는 32,000명이 있는 주한미군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일개 여단 정도만 평택에 두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일본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양키 고음이나 미국 싫어하거나 미국이 자신들의 점령군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돼가면 일본은 점점 국민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저지해야 될 최일선에 서게 되었다면서 더 많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더 많은 전략자산이 일본에 있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돈도 많이 내지도 않고 주둔 분담금을 이제는 한국이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국의 국민 정서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유엔사도 없어지고 한미연합사도 없어지고 전시작전권도 자연스럽게 없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무슨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못하게 될 거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미국의 B-1B, 미국의 F-22 이런 전략자산들도 오지 못할 건데 미국이 한국의 미군을 대거 주둔시키는 위험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대폭 줄이자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한국이 아마 미군의 숫자를 조정하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 한국의 수많은 좌파 종북 그리고 인식이 변한 한국 국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미군 부대 앞을 가로막고 다시 식량차를 가로막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완전히 떠나라라고 자생적으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미군 부대를 고립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언제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규모의 한 2, 3천 명, 3, 4천 명 규모의 여단급 병력 정도나 상징적으로 두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해석이 될 건가 하는 문제를 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반도의 금기 주한미군 철수. 자, 거기에서는 핵 없는 북한을 가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핵 없는 북한이라는 게 쇼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 시간 이후에 미스터리의 국가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북한 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신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지를 이렇게 누리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할 거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다 알면서도 전부 서로가 필요해서 침묵을 지키고 유엔도 비겁한 데고 IAEA도 비겁한 데요. 북한이 충분히 핵을 숨겨놓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다 이 비핵화 쇼에 나와서 박수를 치겠죠. 원래 국제기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필요의 형식을 갖추는데 이용되는 수단일 뿐이지 국제기구가 무엇을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시리아에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지중해 바다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민 문제가 이 세계를 뒤덮고 곳곳이 전쟁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들 마음속에 위안을 넘는 이 편함을 위해서 IAEA나 유엔 같은 게 존재하고
거기에 돈 얼마씩 내어서 존재시키면서 거기서 이것이 잘 돼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쇼는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자, 핵 없는 북한이 아니라 핵이 있는 북한, 그리고 미군이 대거 철수해버린 남한. 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미군이 한국에 있는 시점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군이 떠나고 소수만 있을 때 거기에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 북한이 마치 경제를 개방시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상국가가 되고 그런 속에서 남한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고 주식도 오를 거다고 생각을 할 거냐. 착각하지 말고 꿈 깨라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을 빨대로 돈이 김정은을 이 병목으로 해서 돈이 투입되는 거지. 북한이 그야말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지원을 끌어들여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지도부가 그 모든 돈을 입구에서 취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서방에서 기대하는 대로 북한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정상국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김정은은 맞아 죽거나 쫓겨날 확률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버틴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만약에 쫓겨날 지경이 되면 그 핵을 터져서 국민들 너네 죽고 우리도 죽자 하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트럼프의 편의와 김정은, 시진핑의 편의, 문재인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이것이 과연 말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비핵화 쇼에 속아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하면서 중간쯤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해주겠다고 올해 안에 한다고 못을 박은 문재인도 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야 책임을 묻지. 이제 뭐 보수는 골로 가버렸고 너네들한테는 좋은 시절이 오지 않는데 뭔 뻥을 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 가짜 비핵화 쇼가 오래 굴러갈 것 같아요. 관객들이 처음에는 혹해갖고 다 보러 오겠지만은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쇼는 사기다. 프로레슬링처럼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관객들 흥미는 떨어지고 전부가 저 가짜 프로레슬링 협회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간이 머지않아 곧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빨리 해버려서 한마디로 미군 철수를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 모든 여론을 장악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요. 지금 적과 전쟁을 위해서 장수가 강을 건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장수를 저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적과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미국은 이걸 전부 해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트럼프 개인을 존경한다거나 이제는 싫어해요. 보기도 싫어요. 저는 뭘 믿느냐.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대통령제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을 이룩하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수출해온 미국의 힘이 그건 어딘가는 있는 겁니다. 그 힘이 견제 장치로 작동을 할 건데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이런 비핵화 시효를 언제까지 100% 지지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 트럼프의 쇼들, 뭐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주로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협조한다고요? 쇼할 때까지 협조하지요. 쇼 끝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군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나 군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쇼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좀 지켜보고 말하겠다고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뭔 소리 하면 자르니까. 근데 거기 있는 고위직들은 잘리는 게 겁나서가 아니라 딱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 할 말을 하고 던질 때는 던져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김정은의 핵시어에 대해서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념이 없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트럼프 편에 서서 줄을 서서 그걸 옹호하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트럼프 김정은의 협상이 잘 됐다라고 인정하는 걸 거고 당신들은 그 편에 서서 그러면 문재인하고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문재인 트럼프 편에 김정은 편에 서서 그냥 가십시오. 그런데 언젠가는 확실히 쓰기 바 나중에 또 이때 왔다 갔다 하지 말길 바라요. 저는 여기 서서 죽을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 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믿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서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